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새벽 2시가 좀 넘었는데요. 미국 증시는 오늘 반쪽짜리 나름에도 불구하고 꽤나 큰 상승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야간장도 상대적으로 더 강해요. 오늘 낮 시간에 정규장 때 유난히 글로벌 증시들에 비해서 많이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야간에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주간에 좀 과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자, 먼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끝냈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상당히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11월에 있었던 일들을 뭐 간단히만 짚고 또 오늘 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또 다음 주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은 변화가 많았습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11월은 일단은 10월부터 이어지는 11월 옵션 만기일까지의 포지션 외국인들이 묶어두다가 양매도로서 한참 묶어두다가 11월 11일 기준으로 사실 그 전부터 약간 조짐은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11월 11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을 싹 풀어버리고 풋옵션에 크게 베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풋옵션을 크게 살리면서 옵션 만기일이 지나갔었고요. 옵션 만기일이 지나간 이후에 급반전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49,900원까지 찍으면서 정말 큰 위기에 빠졌었는데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면서 극적으로 18%까지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5에서 20%의 기본 반등 라인, 즉 18% 정도의 기본 반등 라인을 충분히 보여준 채 조정에 돌입을 했던 겁니다.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를 먼저 잠깐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6만 1,500, 6만, 5만 9천 원, 5만 5,700원, 5만 4천 원, 5만 3천 원, 5만 1,800원, 5만 원. 그럼 그 밑에는 이제 아직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훑어갔던 자리들인데 이번에도 5만 9천 원 정도가 이제 18% 반등 자리였죠. 5만 원에서 5만 9천까지 즉 4만 9,900원에서 5만 8,900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오늘은 5만 4천 원을 지지하는 돈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특히나 막판에 5만 4천 원을 지켜야겠다라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여기서 터닝이 터닝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터닝이 일어났고 지지를 마지막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5장에 다시 밀리긴 했지만 5만 4천 원 삼성전자가 5만 4천 원을 이탈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라인 325포인트 짚어드렸었죠. 제가 리뷰 영상에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드렸던 건데 이번 12월물의 옵션에서 외국인들은 하방 경직 포지션 즉 품매도 위주로 하방 경직 포지션을 구축을 해왔지만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325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밀려서 간다면 320포인트 정도까지였습니다. 자, 1번 325포인트 정도까지의 위치에서는 외국인들이 기실현된 금액은 수익으로 남기고 나머지 현재 보유한 포지션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수익을 이미 실현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제로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325포인트 정도 해당됐고요. 기실현된 것까지 반납하면서 이제 상쇄 처리로 손실을 보지 않는 정도가 320선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325라인은 사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이거는 좀 약간 마지막 최후의 320을 지키는 뭐 이런 정도 현재 포지션을 유지한다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방어 라인이 구축될 것으로 봤고 만약에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돼서 이 320까지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면 외국인들은 품매도를 풀고
지금은 품매도를 아직 풀지는 않았잖아요. 예, 품매도를 풀고 품매수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1월 만기 때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자,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325 자리에서 언더슈팅이 살짝 나와서 터닝이 된 다음에 끌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좀 과하게 급락한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은 이따가 우리 증시 내용 살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11월은 그렇게 옵션 만기일 급락과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극적으로 반등을 만들어 준 것, 그리고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한 달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변동이 컸던 11월이고요. 긴박하게 펼쳐진 만큼 12월은 조금 안정화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간 선물은 0.11% 상승한 상태로 이제 금요일 장을 이제 출발하게 됐고요. 0.35% 상승 출발 후 본장 시작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라이브 방송 같이 보신 분들 놀라셨죠. 뭐 혼자 보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여기서 이봉 9시 1분 봉이었는데 조금 생각보다 좀 떠서 시작한다 싶더니 이내 지지를 받고 올리는 것 같더니 본장 스타트 걸자마자 그냥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스타트 본장 시작할 때 큰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본장 시작하고 한 5분 내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2, 3분, 9시 1분 봉이나 9시 2분 봉에서 좀 크게 변동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대응에 자신이 없다면은 좀 그 시간을 좀 넘기고 나서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5,966, 즉 6,000 계약이나 한 분봉에서 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완전히 기준이 돼서 아예 요거는 이제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극복하기 전에는 하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휩소를 생각했다면 이 정도 거래까지는 보통은 나오지 않고요. 작은 거래로서 호가 공백만 노리겠죠. 만약에 휩소라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끌어올려줘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후발로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죠. 일단은 거래 터진 음봉은 하방, 그리고 거래 터진 상방, 그 양봉은 상방.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는 기준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말 빠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은 일단 요 분봉은 아마 밀렸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롱 포지션으로 접근이 돼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손절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날이었고 만약에 그냥 지켜본 상태라면은 흐름을 탈 수 있었겠죠. 기준봉이 잡혔으니까.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 순간에도 손이 빠르신 분들은 뭐 대응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대응하신 분도 계시죠. 네이버 카페 일지 보면은 어 어쨌든 오늘은 기준이 요 9시 1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을 바로 캐치하고 대응을 하냐 마냐로서 오늘 스타트가 많이 갈렸을 겁니다. 아침장 수급 대비해서는 근데 좀 과한 급락이 좀 출현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외국인들은 기존에 품매도를 누적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선물도 하방으로 돌려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과한 급락이 나온 거는 어제 어쨌든 금리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내용 살피면서 내용 살피는 중이니까 여기 일단 과도한 하락의 사유 조금 수급 대비 좀 과한데 뭐 글로벌 증시도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만 조금 많이 밀렸던 그런 날이었잖아요. 아침 1시간 정도. 왜 그렇게 좀 유난히 많이 떨어졌을까를 이제 본다면은 아침에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10월 대한민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모두 트리플 약세를 보이면서 어, 소비와 설비 투자 산업 모두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이제 한국은행의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하가 이제 대세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나? 이제 경제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거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지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모두 약세로 발표되면서 아, 이게 선제적인 대응이 과연 맞나?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라 좀 늦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태로 조금 좀 과도하게 수급 대비 좀 과도한 하락이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이유를 좀 찾는다면은 일본 관련해 가지고 어, 이제 12월 19일에 BOJ 통화정책회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그 다음에 직전에 발표 나왔던 일본의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2.0%를 예상했는데 2.2%로 높아지면서 이 두 가지가 접목되면 합쳐지면서 엔화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엔 선물이 930원을 넘어서 끝났습니다. 최근에 한 2주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 상승이 나왔을 때가 8월 급락장 전후 전 직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했던 9월쯤에 엔 선물이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엔화 강세가 지금 우리 증시에 약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오늘 아침에는 수급 대비해서 좀 더 과도한 하락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야간 선물 보면은 뭐 32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1% 가까이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 오늘 아침 하락이 좀 과도한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물을 때리기 위해서 좀 굳이 그 시간을 버도 현물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이 현물을 좀 누르는데 좀 힘을 썼던 것 같다. 그래서 현물장이 끝나니까 꼬리 달고 야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죠. 그래서 100만 주 신청은 이제 8일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늘도 2시 50분에 매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평단은 54,336원이었고요.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 좀 전에 봤었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무려 8,088억이나 매도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누적 매도가 이제 11조 원이나 돌파하면서 약간 단기 과매도성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돌리는 것은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10조 원에서 이제 11조 원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과매도성에 이제 한 번에 8천억을 넘게 팔았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환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매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달러 선물은 정규장 1394원 종료 이후에 야간장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현재는 1397원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96원까지 또 내려갔네요. 그것도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오늘 KB 발해 인프라 신규 상장 있었는데 5% 정도 내려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로 조기 폐장 있고요. 상승 거래 오늘 생각보다 반쪽짜리 장세인데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0.9%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 야간 선물도 0.9%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11월 MBS 제조업 BJ조업 PMI가 토요일에 발표됩니다. 자, 아침에 지표 발표했던 내용은 좀 전에 살폈고요. 이런 내용들로 오늘 아침에 급락장이 좀 연출되는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죠. 네,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아침에 급락 과정, 이거 생각보다 이게 10포인트나 내려왔던 거라 진짜 큰 거예요. 거의 10포인트 진폭. 전날에 진폭이 거의 없었던 굉장히 묶여있던 하루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생기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수렴을 한 다음에 발산, 수렴한 다음에 발산. 그러니까 변동성을 묶어뒀던 유난히 묶어뒀던 요날 11월 26일 올해 들어서 가장 저진 폭의 날이었죠. 그 다음에 다음날 왕개미가 풋옵션, 콜옵션 둘 다 들어오면서 변동성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마감했다가 마지막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급락 10포인트짜리 거의 10포인트짜리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유난히 약하면 그 다음날 수일 내 빠르면 하루 다음날에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또
고려하면서 풀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이제 하루 남긴 풋 옵션이 만기일도 아닌데 외과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위클리 풋 옵션 315는 종가 0.01 대비 최대 125 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1.25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종가로는 뭐 310 오니까 0.07까지 빠졌고 지금 야간에는 이제 0.01 다 죽었죠. 그러니까 125배까지 갔다가 0으로 녹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312.5도 0.01 대비 0.99까지 99배 상승했다가 야간에 다 죽는 그런 그림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올랐다가 다시 0으로 이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옵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클리 옵션 특히 상당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오버해서 크게 준다 하면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청산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뭐 분할로 하더라도 어쨌든 대부분의 옵션물은 결제가 안 됩니다. 특히 외과는요. 정말 특수한 경우 8월장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제가 쉽게 되지 않아요.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이제 12월 선물에서만 하방 구축한 것으로 1,600억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장중에 추정했습니다. 이제 장 그 이제 종가상으로는 좀 줄었어요. 한 1,500억대로 줄었는데 뭐 그냥 비슷해가지고 그냥 놔뒀고요. 선물에서 상방을 이제 금융투자는 이제 하방을 구축했었고 반대로 외국인과 개인들은 상방을 조금이라도 구축을 해놨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선물에서 상방을 구축했던 외국인 그리고 개인은 반대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밀리는 쪽으로 11월 만기까지 해가지고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하방 배팅했던 금융투자가 수익을 취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아직 작게라도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옵션에서 품매도 우위의 배팅을 유지함에 따라 하방 경직 방어를 해줄 것으로 보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의 무차별적 매도가 즉 시스템 매도가 즉 AI 매도가 장 초반에 급락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가차없이 떨어뜨리면서 이제 감정 없는 프로그램이 계속 연쇄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무리 하방 경직 포지션을 갖고 있어도 후퇴를 하게 된 거고 후퇴를 할 때 있어서도 외국인들도 마지노선인 325와 두 번째인 320선을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움직임, 325 언더 나오고 튕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325에서 깨진 다음에 오늘 월물 옵션에서 굉장히 개인들이 갈팡질팡 많이 했었죠. 이런 자리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풋옵션을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와서 풋옵션을 사고요. 또 다 반등 나와서 여기서 또 풋옵션을 청산하는 그런 반대로 거꾸로 하는 월물 옵션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개인들이 오늘 포착이 되었죠. 풋옵션 추이 차트를 보시면 개인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 계속했습니다. 저점에서 풋옵션을 사고 여기서 풋옵션 쭉 샀죠. 여기 요 구간 다 와가지고 풋옵션을 사고 쭉 거의 다 줄인 것은 또 여기 다 올라와서 풋옵션을 이제 손절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던 거죠. 자, 오늘 BOJ 통화정책 이야기는 아까 전에 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날은 또 공교롭게도 우리의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겹치겠네요. 그리고 차트를 살펴볼 때 항상 피보나치 라인을 그려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고가에서부터 아침에 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네 라고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다면은 오늘 이렇게 피보나치 23.6에서 살짝 걸리고 그 다음 단계인 382에서 한번 걸리고 여기가 겹치는 자리였죠. 요렇게 그어보면은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이걸 돌파하니까 여기를 안착해서 50% 자리까지 가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오늘 꽤 많은 반등이 나왔어도 한 5포인트 가까운 반등도 나왔잖아요. 그게 오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늘 아침에 낙폭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라인을 항상 그려보는 습관을 가져보면요, 반등의 폭 혹은 떨어질 때 반대로 반등의 반대도 이제 반락의 폭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꽤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니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피보나치 라인은 좀 습관적으로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선물과 현물은 54,200원 동률로 끝났고요. 오늘 54,000원 54,000원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369만 주나 매도했고요. 오늘 시티그룹과 JP모건 서울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35%까지 축소가 되었고요. 외국인 선물은 전약 후강으로 1,567억 결국 매수 마감을 했습니다. 누적으로 중립형 양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12월물 상방 배팅에 의한 선물 손실은 약 700억 이상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12월물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등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외국인 롤오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롤오버를 하지 않으려면은 최대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최대한 지난번에 이제 고가를 찍었던 자리라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 요 구간을 넘나드는 모습은 나와줘야 뭔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롤오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롤오버를 앞으로 이제 만기 한 5거래일 안짝으로 남았을 때 얼마나 진행하는지도 관심사고요. 외국인 옵션은 오늘 이제 콜 옵션 5억 매수에 풋 옵션 20억 매도로 마감하면서 여전히 풋매도 우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방 경직 효과를 지금 가져오면서 오늘도 야간에 상승세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누적 풋매도 포지션 우위로 하방 경직 효과 지속. 11월물 때처럼 만기 직전에 매도를 매수로 돌려버리지 않는다면 하방은, 이거 풋 옵션 말하는 겁니다. 풋 옵션 매도 포지션을 갑자기 매수 포지션으로 11월 만기 때처럼 돌려버리지 않는다면 하방은 제한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인 325, 그 다음에 조금 극단으로 가면 320선까지 단계적으로 방어해 주는 게 가능해 보인다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오늘도 요 사이에서 저점이 형성됐고, 이건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그냥 베이시스가 장중에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선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코스피 200 기준이고요. 오늘 그 다음에 오후장까지 해가지고 지킨 게 이제 325자리였죠. 325자리 외국인들 손실로 갈 순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 지켰던 거 체크.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도 제가 반등 포지션을 보신 분들은 여기가 마무리 자리였던 것 같고, 그래서 50% 볼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요쯤 왔을 때 이거는 이제 325 지키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54,000원 사수하는 거래가 확 들어오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 숏 포지션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야간에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무 욕심을 부리면 먹던 것도 다 뱉어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진입과 청산하고 재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것이 유리합니다. 파생을 하신다면요. 자, 투신 선물은 종가에 2,100억 원 가량 신규 선물 매도를 추가하며 약 3천억 매도를 보였으나, 일단 야간에는 투신의 베팅은 이제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에는 또 어떻게 또 반전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신은 이렇게 3천억 정도의 매도 베팅을 한 채 오버 위켄드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제 비차익 매도가 8,088억으로 하루 만에 좀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현물 중심의 매도가 강했고요. 현물장이 끝나자 외국인은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야간장까지도 강한 반등세가 이어가며 프로그램에 대한 과매도가 인식되고 있고요. 7월 12일부터 누적 매도가 11조 원을 돌파하면서 단기 과매도 구간 추정, 12월에는 이제 환매수 여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643억 매도로 장중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소폭 상승이 나오는데요. 보통 금요일 밤에는 환율 방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상승이 덜한데 뭐 진짜 상승하고자 한다면은 금요일 밤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10일 연속 음봉 뒤에 오늘 굉장히 큰 변동이 나왔죠. 변동성 지수에 큰 변동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지지받고 35% 정도의 폭등이 나온 다음에
윗꼬리를 강하게 길게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죠. 이거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지지받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계속 한 8음봉, 9음봉 보일 때부터 11음봉까지 이거 이제 지지 라인에서 튀어 오르면은 급락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약간 이제 시장은 진정된 모습이 이제 강하게 보였던 거고요. 20포인트 언더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인데요. 다음 주는 이제 파월 의장 연설과 11월 고용 보고서가 핵심으로 보이고요. 12월 1일 일요일에는 한국 12월 수출 동향 발표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월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월요일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12월 2일 월요일에는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미국 11월 ISM 제조업 PMI,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 매파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중립입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요. 12월 3일 화요일에는 한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다음 미국 10월 졸트 보고서 있고요. 그다음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비둘기고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비둘기이고요. 12월 4일 수요일에는 한국 11월 외환 보유고 이것도 체크를 잘 해봐야 됩니다. 환방어가 외환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환 보유고를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유로존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다음 미국 11월 ADP 민간 고용 발표 있고요. 11월 ISM 서비스업 PMI,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장의 연설이 있고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립 포지션이고요. 12월 5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위클리 옵션 목요일 만기일, 그리고 한국 3분기 GDP 확정치 발표, 그다음에 유로존 10월 소매 판매 발표 있고요. 미국 10월 무역 수지 발표, 그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 발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12월 6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10월 경상 수지 발표 있고요. 유로존 3분기 GDP 잠정치 실업률 확정치 발표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 공개 있고요.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 발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 있고요. 매파입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비둘기 파 있고요. 베스 맥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 중립 포지션이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비둘기 포지션입니다. 12월 6일에 좀 많은 일정이 있는 편이고요. 변동이 생긴다면은 6일에 가장 많은 변동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에는 중국 11월 무역 수지 외환 보유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 만기주로 12월 12일 옵션, 이번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 이제 다가오면서 막바지 변동을 보일 그런 시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번 주도 결국 금요일 11월 마지막 날에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코 차분하지 않은 한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더 12월 12일까지 내만여의 날까지 가면서 또 추가 변동 요인이 또 강하니까 좀 장중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고집하지 마시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대응하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리뷰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12월 2일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안 들어오신 분도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